오늘의 시간은 새로운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 막곰수의 수학 토크 시간인데, 이 수학 토크는 뭘 얘기하냐면 수학과 관련된 잡다한 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수학 관련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오늘 해보고 싶었던 주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한 번은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 문제집을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그런 그 커리들을 이렇게 짰었을 때 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커리가 좋고 어떠한 문제집이 좋을까 고민할 때 항상 많은 것들을 선택해보고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 그 교재들의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실제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생님의 좀 주관적인 느낌이 좀 강하니까 이게 정답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러한 책들을 생각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만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첫 번째 오늘 한번 해볼 주제는 네 가지 정도인데, 일단 수학 문제집이 어떻게 분류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 거고, 이 공부 방법이랑 반복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느꼈던 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수학 문제집이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수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면, 교재가 형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일단은 개념서하고 유형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서하고 유형서가 짬뽕된 문제집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짬뽕된 책은 조금 소수에 불과하고, 둘 중 하나거든요. 완전한 개념서를 말할 거냐 아니면 조금의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유형서를 얘기할 거냐. 그리고 나서 이 유형서들이 조금 심화되는 문제들은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말하는 개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종류가 정석, 그 다음에 개념원리,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유형,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 이런 책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유형서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책은 저거일 거예요. 센하고 RPM. 센하고 RPM은 원래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는 없었던 문제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이제 그 필수 책이 됐거든요. 그래서 센하고 RPM들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요새 이제 많이 뜨고 있는 책들이 이제 마플 시너지랑 뭐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주면 조금 더 심화되는 유형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블랙라벨과 일품이라는 책도 엄연하게 존재는 해요. 블랙라벨과 일품이라는 책도. 근데 책의 색깔이 조금은 유형서는 조금 색이 좀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유형서가 좀 다양하냐라고 하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수학은 선생님도 이론 설명을 하고 느끼는 거지만 이론 설명하고 개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조금의 이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설명 방법이 좀 다양해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개념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개념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개념으로밖에 말을 못하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책이 대표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센하고 RPM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센은 뭐 어려운 책 또는 뭐 쉬운 책이라고 말하는 건 있지만, 센은 선생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 쉽다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공부하는 아이들은 꼭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공부하는 아이들은 꼭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센이란 RPM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책들을 한번 하고 나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난이도 일품과 블랙라벨 같은 문제들도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품하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유형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라기보다는 나의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별개 문제로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거든요. 이거는 학교시험 대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시험 대비서. 그래서 조금의 색깔이 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게 수학 문제집에 대한
썰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상위권,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 등급 기준으로 말할게요. 학교 성적은 조금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게 있어서 공통적인 난이도로 이야기했을 때 상위권 클래스에게 선생님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 종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책의 추천 순서는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내신을 이해한 거야. 학교 내신. 그러니까 등급 기준은 모의고사 기준이지만 학교 성적대로 생각하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가장 지금은 많이 추천하는 책이 개념서는 뭐냐면 마플 교과서고요. 마플 교과서.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를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요. 센이나 아니면 마플 시너지나. 두 개 다 유형서인데 조금 다른 게, 센은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유형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플 시너지는 선생님이 지금 보는 책들 중에서는 가르쳤던 책들 중에서는 학교 시험 대비서에서는 이 책만큼 좋은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학교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집과 같이 변별력에 의해서 요청을 해놓은 게 마플 시너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센 같은 경우는 조금 유형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다른데 이해력이 좀 빠르고 내가 머리 회전이 좀 빠르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센보다는 마플 시너지를 추천을 좀 하고요. 내가 개념서는 봤는데 아직 유형이 좀 더 정확하지는 못해 라고 한다면 이때는 센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 내신 대비서로 넘어갔었을 때 자이스토리를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이 자이스토리까지 풀어서 내가 더 이상 할 거 없어 라고 한다면 학교 기출문제나 일품이라든지 블랙라벨 같은 그런 책들을 꼭 다뤄보기를 권장을 해요. 특히 일품이랑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 대표적으로 강남 대치권, 그 다음에 분당권, 여기 학교들, 그리고 인천 연수구, 이 세 개 지역은 꼭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서울 목동도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꼭 봐야 되는 문제집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그런 다른 기타 지역들은 학교 기출문제에 따라서는 이것까지 말고 오히려 기출문제까지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위권 같은 케이스는 교재 개념서가 조금 선택권이 나눠지는데,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본 기준에 의하면 3등급까지는 마플 교과서, 4, 5등급은 개인적으로는 개념 원리를 추천을 합니다. 개념 원리를. 그리고 나서 이때는 센 또는 RPM. 그리고 센이 아니라 나이트센 같은 문제집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두세요. 그래서 센이랑 RPM 같은 그런 문제집을 하고 난 뒤에 이때 자이스토리 또는 학교 기출 문제까지는 학습을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 조금 다르냐면 1, 2등급 같은 아이들은 정말 심화적인 문제집까지 다뤄서 학교 선생님이 내는 변별력 문제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3에서 5등급 아이들은 그 변별력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는 걸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포커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3에서 1이 된다? 이거 정말로 자기가 피땀 흘리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을 유지하는 케이스에다가 자신이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했더니 좀 더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1등급에 대한 심화 문제까지 풀어보는 걸 권장을 하는 거지, 무조건 심화 문제집을 푼다라고 해서 성적이 1등급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위권 같은 케이스들은 선생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이 마플이나 개념 원리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이거는 이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 개념 플러스 유형에다가 뭐를 추천하냐면 나이트센까지만. 나이트센까지만. 거기에 시험 대비할 때는 학교 교과서와 기출 문제집까지는 권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이게 하위권이라고 말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도해 보면서 실제로 느꼈던 것들을 감정을 토대로 나타내는 거니까 목표가 좀 다르죠.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목표가 뭐가 되냐면 5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으로 얘기해 보면 1등급이라고 말하는 거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뭐 하나 정도까지 틀릴 수는 있죠. 하나 정도까지는. 그 고등학교는 1등급 컷이 솔직히 말하면 학교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수준마다 다르지만 보통 성적 선생님이 봤을 때는 90점 전후거든요. 90점 전후. 그러면 90점 전후로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 문제집까지 충분하게 자기가 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7, 80점대를 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심화적인 문제보다는 이 유형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50점을 넘기는 아이들의 목표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 하위권 학생들은 선생님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어떤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말은 못하겠지만 실명 거론은 못하지만 선생님이 작년인가요? 아무튼 학생을 하나 가르쳤었는데 그 학생이 그러다 왜 자기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냐, 더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택과 집중해라. 여기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낫지 뒤에 있는 것까지 해서 앞에 있는 걸 틀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정말 거기서 집중을 했거든요. 뒷부분 틀리는 거 각오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가 성적이 50점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욕심을 많이 부리기보다는 욕심을 이런 방향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좀 정확하게 좀 맞춰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도 얘기하지만 여기 마플 교과서와 개념 원리도 선생님이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개념 원리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도 공부를 했던 책 중에 하나니까, 그 선생님이 학창 시절 때는 개념 원리라는 책은 뭐였냐면 못하는 애들이 보는 책, 자 잘하는 학생들이 보는 책은 뭐냐면 정석이었어요. 근데 그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설명이 조금 친절해요. 그러니까 증명한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좀 요약을 한다든지, 이게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를 특강식으로 좀 뺀다든지 해서 정리가 조금은 중위권 학생들이 보기 좋은 책이다라고 한다면, 마플 교과서는 정말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선생님이 본 책 중에서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좀 너무 많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 건 맞고, 1등급 아이들이나 2등급 아이들한테 변별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은 맞는데 하위권 밑으로 가는, 그러니까 좀 4등급 이하인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가정과제 설명하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서는 제가 좀 선생님이 물음표를 갖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등급이 3, 4등급인데 그래서 선생님 저 수학과를 가고 싶어요. 저 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보셔도 돼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까지는 권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변별력을 노려야 되고 맞춰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 책은 꼭 필수 불가분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불과 선생님 한 5, 6년, 한 7년 전까지만이라고 하더라도 정석책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석책보다는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마플 교과서,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중에서는 이거는 조금 선택을 좀 많이 해서 이 중에 선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유형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교재 순서인데, 자, 여기 선생님이 댓글을 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 교재를 하는 것도 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개념서하고 유형서에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개념서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유형서를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병행이 사실은 되는 아이도 있지만 안 되는 아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특히 학원 선생님, 그러니까 또 자기랑 친한 선생님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은 어떻게 가냐라고 하냐면 개념서를 일단 정확하게 정독을 하고, 개념서를 정확하게 정독을 하고 이 유형서를 보면서 내가 잘 몰랐던 개념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좀 사소적인 부분에서, 특히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때문에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한 문제는 솔직히 보면은 선생님의 기준에서 보는 거는 되게 사소한 거. 그러니까 계산 실수라든지 문제 조건을 생각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틀리는 게 1등급과 2등급에서 보는 거고, 3, 4, 5등급 같은 경우는 실수보다는 모르는 문제는 몰라요. 근데 아는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3인 것 같고, 아는 문제에서 틀리는 게 절반 정도다 그러면 4, 아는 문제를 다 틀린다 그러면 5,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6등급 이하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는 게 적죠. 아는 게. 그러니까 조금은 좀 냉정한 말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현실이에요. 그거 중학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부족한 거를 이런 식으로 채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꼭 느꼈으면 합니다. 느꼈으면. 그래서 이 수학 문제집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의고사 문제집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학교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보통 뭐냐면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인데, 이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객관식에서 마지막, 주관식에서 마지막 파트에 배치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에서 변별력을 내는 거지, 그것까지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개념서, 유형서, 기출서. 거기서 조금 하나 선생님 말 안 했던 교재 하나, 이게 하나 있는데, 이 시뮬이라고 하는 책은 사설 모의고사예요. 사설 모의고사.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과에서 보는 그런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 사기업 있죠. 그러니까 교육회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회사들에서 보는 뭐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이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는 그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를 문제집을 모아놓은 게 시뮬인데, 이거는 그냥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근데 상위권 애들은 나 풀 거 없어요? 푸세요. 이거라도. 그러면 굉장히 자신을 반성하게 돼요. 반성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이 봤던 책은 아니지만 학교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올려놓은 그 교재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쟁인가? 그 이투스하고 족보닷컴이 이게 같이 해서 합작해서 만든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도 선생님이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내용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 그대로 학교 시험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서 대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점수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걸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되고, 시험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 이 고쟁에는 좀 전반적인 시험들을 학교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교재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알려줘도 저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의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이론적인 포커스로서 말은 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은 특히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단어적 이해력이 지금은 친구들의 단어적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1등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 어떠한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단어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가르쳤을 텐데 명제의 역을 가르치는데, 그 명제의 역이라는 게 A는 B다, B는 A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데, 이 바꾸는 걸 못 하더라고요. 이 바꾸는 걸. 그만큼의 지금의 세대가,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칠판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판서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종이책의 세대가 아니라 전자책 문서의 세대들이다 보니까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국어 글을 이제 쓰는 게,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제약적인 것도 많아졌고 이 좀 제한적인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도 있냐면 옛날만큼의 단어적 이해력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충격적으로 얘기 들었던 거는 배열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세대는 사전을 봤던 세대다 보니까 사전식 배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알아듣는데 지금의 많은 친구들한테 가면 알파벳 순서대로야 라고 한다면 그 알파벳 순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심각성을 야기를 하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단어를 설명을 해서 이런 단어를 알겠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은 그러한 단어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나는 설명을 못 들으니까 난 포기할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들도 같이 봐야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무궁해지는 거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눈앞에서는 굉장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1년 뒤, 2년 뒤, 그리고 10년 뒤라는 장기적 미래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해력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래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네, 이 부분이 약하니까 나도 보완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판서로 써놓은 거는 정말 그냥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실제 이야기는 선생님이 보는 맥락은 수학이 그런 영향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어적 이해력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이해력 있으면 어느 순간에 수학 성적은 나오지만 없으면 수학 성적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도 한번은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거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고.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를 그냥 그동안 10년 넘게 해오면서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써봤으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썰로 한번 리뷰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 이러한 것들을 리뷰적으로 했을 때 선생님의 생각은 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절대적인 답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훈련을 좀 많이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뒤, 2년 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꼭 느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